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 스탈린의 갖춘 포병체계는 어마무시한 화력으로 당시 전쟁 중 전체 사상자의 약 60%를 발생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전선이 고착되면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명되고 있습니다.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진보하고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의 판세를 결정짓는 것은 스텔스 전투기도 초음속 탄도미사일도 이지스 구축함도 아닌 155mm 자주포의 포탄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보고서에서 포병은 지난 수세기 동안 전투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난 2년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두 나라의 사상자 중 80%가 포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각각 주력으로 쓰고 있는 구경 155mm 포탄이 전쟁의 행방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더욱더 전 세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K9 자주포의 세계 점유율이 70% 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9이 서방 진영 유일의 첨단 자주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 국경 앞에서 수십 대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연합군훈련에 등장해 유럽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공개한 사진 한 장으로 한국의 K9 자주포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대체 어떤 사진이었는지 그리고 K9 자주포의 미국 진출이 유력해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육군은 에스토니아와의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나토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기동 실사격 훈련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두 나라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를 가져와 실제 사격까지 진행하면서 마치 K9 향후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폴란드 3대, 에스토니아 6대의 K9 자주포를 에스토니아로 가져와서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에스토니아 포병들의 K9에 대한 애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8,000km 떨어져 있는 두 국가에서 한국의 K9을 가지고 함께 K9 자주포만을 위한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기회에 K9 자주포를 운용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K9의 경우 전 세계 10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나토 회원국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튀르키예의 자주포들을 제치고 수주를 따낸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여태까지의 K9 누적 수출 총액은 무려 13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나토 표준 자주포가 바로 K9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토의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역시 K9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자주포 수주 경쟁에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은 자주포 성능 시연을 위해 한화의 미국 생산법인인 하나디펜스 USA를 비롯한 글로벌 방산기업 5곳과 400만 달러 약 54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은 11월부터 진행되는 각사의 자주포 실증 테스트를 위한 것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미국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이클스, BAE 보포르스, 독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즈, 이스라엘 LB 시스템즈 등이 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내 성능 시연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단된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간격을 메꿀 해외의 자주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와 달리 성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미국 수출 시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나토 회원국들이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해병대가 개최하는 버마체이스 24 훈련에서 노르웨이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수출한 K9 비다르를 미국까지 수송하여 직접 훈련에 투입, K9 자주포의 성능을 해외 동맹국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버마체이스는 미 해병대가 주도하는 다자간 연합훈련으로 나토 동맹국과 함께 지상 및 공중화력, 보병 전술 및 해군 폭격의 통합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는데 나토 동맹 중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이 참가했습니다. 노르웨이 K9 자주포인 K9 비다르는 고성능과 장거리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주로 다양한 형태의 보병 전술 및 사격 훈련을 수행했지만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사용한 유일한 화력 지원 자산으로 훈련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실질적인 전술화력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K9 주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특히 155mm 자주포의 강력한 사거리와 고속연사 능력은 미 해병대의 작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훈련 중 보여준 K9의 기동성은 미 해병대가 추구하는 유연하고 기동력 있는 활력 지원과 일치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캡틴 퀸튼 보이드 사령관은 K9은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훌륭하게 발휘했다면서 이 자주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활력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기동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격 및 방어작전 모두에서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K9의 또 다른 뛰어난 점은 다국적 환경에서의 적응력에 있는데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연합군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부대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력 증강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자 중국은 자국산 자주포 PLG-05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면서 유럽, 아프리카를 찢어버린 K9을 따라잡는데 단 2년이면 된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인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자 K9에 대해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사거리, 발사속도, 탄두 중량에서 모두 PLG-05보다 떨어진다며 K9을 폄하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PLG-05의 성능을 뻥튀기 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의 가장 큰 뻥은 PLG-05 일문의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사해 각각 표적을 동시타격하는 기능이 뛰어나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곧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PLG-05는 주포가 발사할 때 차체가 심하게 요동쳐 아예 정확한 목표 타격이 불가능한 자주포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K9 자주포를 따라잡겠다느니 하는 망발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자동화 버전 K9A2를 미국에 선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2024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자동 포탑이 탑재된 K9A2 자주포 실물과 성능이 향상된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을 선보이며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우사 방산전시회는 1950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800여 개의 방산기업들이 참가해 최첨단 지상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이번에 한화가 선보인 K9A2는 탄약과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습니다. 또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으면서도 분당 최대 9발 이상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철제 궤도 대신 복합 소재를 활용해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나라는 놀랍게도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독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한 군사 전문 방송은 한국이 공개한 최초의 완전 무인화 자주포 K9A3를 보고 충격을 받아 이런 내용의 8분짜리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미국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을 위한 후보기종 5개를 발표했다.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이클스, BAE 보포루스, 독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즈, 이스라엘 LB 시스템즈 등이다. 그중 첫 번째 후보는 한화의 K9 자주포다. 완전히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K9의 높은 발사 속도와 호환성은 이미 미국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주요 성능에 대해 신뢰성 기준을 충족시켜 이상적인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포병 현대화 시스템을 보면 이미 K9에 대한 펀드를 조성 중이다. 승무원이 없어도 자동 장전되는 K9A3는 A2 버전보다 사거리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로봇을 만들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이 만든 로봇 무기가 전쟁터에서 독일제를 모두 몰아내고 말 것이다. 이 독일 군사방송은 자국의 자주포가 단독으로 미국의 자주포 사업을 따낼 것이라는 것은 아예 포기한 듯 보였고 물망에 올라있는 자주포들 가운데 K9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K9이 가장 유력하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K9이 모두 이 인정을 받게 된 데에는 얼마 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테스트에서 보여준 인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K9을 이용한 M982 엑스칼리버 포탄 시험 테스트에서 K9은 한국산 자주포이지만 미국산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이 과연 어느 나라의 자주포를 선택할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충족시켜줄 자주포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한국의 K9 이외의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